자, 늦게 들어오는 사람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현대소설 논이야기, 최만식의 논이야기입니다. 자, 동학혁명 일제강점강북이라는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한생원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 근대사 속의 농민과 땅, 그리고 국가 관계를 그리고 있고 당대 최대 현안이었던 토지 분배의 토지 분배 문제를 풍자란 말은 비판적이라는 거죠. 뭐로 비판하고 있다. 단편 풍자 소설입니다. 풍자도 비판적, 전적 작가 시점, 해방 이후 국가 농업 정책에 대한 비판 의식입니다. 뭐 어휘는 한번 보시면 돼요. 탑싹부리, 짧고 다부록하게 수염이 난 사람, 인도깨비, 사람 형상의 도깨비, 선뻑, 선뜻, 설도, 깨닫도록 설명함, 추렴, 네, 여러 사람이 돈이나 물건 따위를 얼마씩 나누어 낸다. 네, 공출, 국가가 곡식을 정부에 내놓는 일, 뭐 세금이죠. 마초, 말에게 먹이를 주는 풀. 건사, 제게 딸린 일을 잘 돌봐 수습한다. 고패, 물건을 높은 곳에 에, 고패, 물건을 높은 곳에 달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줄, 도르래, 이 고패랍니다. 고패,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행사,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 그 일, 맷갓,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는 가꾸는 산, 탁에 권리로, 처단, 결단하여 처리한다. 예, 알아두시고요. 자, 이 작품은, 자, 지금,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논이야기, 최만식의 논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46년 해방 문학 선집에 실린 최만식의 단편으로 해방 직후 가도기 사회상을 독특한 풍자 문체. 예, 최만식의 특징은 시대 풍자죠. 풍자적 문체로 쓴 소설이다. 그와 함께 동학 직후 부패한 사회상과 일제강점기 일인들에 의해서 농토를 수탈당하여 고통받는 농촌의 모습, 그죠? 음, 일제강점의 농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촌 누구 거죠? 김정한의 사촌도 그렇죠. 작가는 한생원을 통해 새 정부의 농업 정책의 잘못을 비판한 물론 가난한 농민들은 엉뚱한 모함에 씌워 농토를 빼앗아 가던 구한말 시대나 일제강점하에 일인들에게 농토를 수탈당하던 시대나 독립을 맞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현재나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점을 풍자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탈당 농민들에게 그 어떤 시대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와 함께 농토 주인이면서 농토를 빼앗기고 수확한 곡식 또한 지주에게 빼앗기는 데 좌절한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결함, 특히 한생원의 게으름과 아둔한 이익과 손해죠. 이익과 이제 재물을 얘기하는 이재도 풍자의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쪽 다 풍자의 대상이죠. 스스로 게으른 것도. 자, 전체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온갖 재산을 그대로 내놓고 달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세훈 어깨가 우쭐한다. 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겼는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일제 침략 이전 한세원의 논을 고을 수령이 동학의 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빼앗아 간다. 예, 이제 과거로 가게 되죠. 일제 침략이요. 동학 땅. 그러니까 이제 역순행적이죠. 일제강점 바로 이듬해 한생원은 나머지 논 일곱 마지기도 술과 노름 그리고 살림의 진빚을 갚기에 일본 요시카와에게 팔아 넘긴다. 그러니까 한생원도 비판의 대상이죠. 게으름. 해방이 되자 한세건은 요시카에게 팔아 넘긴 일곱 마지기 논을 보러 나섰지만 그 논은 이미 농장 관리인 강태식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뒤이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찾으려고 갔더니 이미 그 땅은 이제 농장 관리인 강태식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죠. 자기 땅을 찾을 수 없게 된 한세원은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길 잘했죠. 굉장한 풍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독립되어도 농민들에게는 이득이 없다. 그러나 이제 한생원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 인물 소개. 한생원. 젊은 시절 고을 원에게 논을 빼앗긴 쓰라린 추억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한 말에 이제 착취를 비판하고 있고 이걸 통해 대대로 이어받은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민이지만 한편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독립도 그죠? 무의미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지독하게 냉소적인 인물이다. 네. 자신이 판 땅을 거저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물이기도 하다. 상황에 따른 심리 변화 봅시다. 상황 농토를 빼앗던 나라가 망함. 잘 망했다. 예? 1인 요시카와에게 땅을 팜. 조선 때나 별다를 것 없다. 8.15 해방. 별 느낌 없이 덤덤하다. 1인들이 재산을 내놓고 쫓겨감. 예, 땅을 되찾게 들뜨죠. 그러나 국가에서 1인의 재산을 되팜. 기대가 무너지고 냉소적인 국민이 된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 논의 상징적인 의미. 농민들에게 논은 삶의 터전이자 존재 이유다. 논을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긴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땅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땅을 빼앗긴다는 것은 삶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논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모순된 현실에 대한 고발이 이 소설의 주제이다. 그러한 그러니까 논을 빼앗기는 이런 농민들은 절대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농민들이 강복에 걸었던 기대는 농민들이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작품을 가꾸어도 비용을 작물을 작품이래 온갖 작품 작물 그죠? 농작물 작물을 가꾸어도 비용을 제하고 소작료를 내고 나면 식량 확보조차 쉽지 않은 소작제도. 소작제도가 뭐냐면 이제 남의 땅을 이제 붙이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든지 뭐 어디 하면 좋지만 뭐 더 달라고 하죠. 6대 4 뭐 이런 식으로 7대 3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야 기껏 일해서 남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제 농사 일이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본전은 못 찾죠.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뭐 뭘 사러 갈 때 농작물 사러 갈 때 굉장히 농작물이 이제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다라는 걸 막 깎고 그러지 마세요. 자,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작물을 가꾸어도 비용을 제하고 소작을 내거나 하면 식량을 확보하지 쉽지 않은 소작제도. 그래서 속박에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치적 변화 이들에게 해방일 수 없다. 진짜 해방은 이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진짜 해방인 거죠. 농민들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앗아간 농토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으며 독립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친일파들은 주를 중심으로 한 지주 세력의 기득권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까닭의 논 이야기는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해방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자, 최만식의 풍자 문학. 예, 뭐 1930년대 대단히 풍자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한 비판이니까요. 박태원의 천변 풍경도 그렇고요. 천변 지금 뭐죠? 뭐야 청계천은 그대로 그려내는 거죠. 뭐 그다음에 제가 레이디 메이드 인생. 자, 이제 만들어서 준비된 인생이지만 사용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제만식 본문 봅시다. EBS 수특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자, 원과 토반과 원은 이제 사또죠. 토반.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토반. 여러 대 이어서 그 지방에 붙박혀서 사는 양반. 그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이죠. 그 시대 기득권. 원과 토반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이제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며 세금, 쌀,
백성이 죽어야 모른 채 하고 하는 나라는 백성으로도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구한말 지배계층에 대한 원과 토빈 아전 행포를 얘기하고 있죠. 토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땅을 다 가져가는 거죠. 심지어 여자까지도. 천하 오랑캐 애비와 자식을 맞담배질하고 남매 간에 혼인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이제 일본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저희가 주인이랍시고 교만을 부리고 이제 일제강점 말이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은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순사 헌병대 행포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나아가라 야미를 하지 말라 하면서 복가되고 자 야미가 뭐죠? 야미 아까 밑에 쭉 보니까 야미 뒷거래, 예, 뒷거래, 뒷거래. 하지 말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을 억지 춘향을 노릇시키고 하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봤다. 뭐예요? 일제 강점에도 살아봤고 구한말에도 살아봤고 일제 강점에 살아봤고 다 이제 힘든 현실인 거죠.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었대자 백성의 고통이나 주자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한 것도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것이다. 이제 이 사람 국가관 뭐요? 뭐 나라라는 건 있어봤자다 나한테 그죠? 구한말 일제강점기 살아온 한동문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죠. 신의 년 경술 합방 바로 이듬해였다. 국권 핏다리죠. 1910년 일제강점의 시작이죠. 한생호는 때의 젊은 한생은 한동문인데 빼앗기고 남은 일곱 마지기를 불갑을 팔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 아버지 한태수가 고을 원흥에 누명을 써 빼앗기고 남은 논을 가리키는 거죠. 7, 8명이나 되는 곤솔 식구인데 내 논 일곱 마지에게다 남의 논 몇 마지에 소작하여 가지고 여간한 규모의 악의 악식이 너절하고 조잡한 옷을 입고 맛없는 음식을 먹는다. 힘들게 산다. 공포하게 산다는 얘기죠. 악의 악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현상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한동문은 그 부친과는 달리 살림 규모가 없었다. 사람이 좀 허황하고 해픈 편이었다. 한동문의 성격적 결함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부친 한태수가 죽고 대신 당가산 집안 살림 맞는 을 한지 불과 5, 6년에 한동문 힘에 넘치는 빚을 졌다. 살림살이 하니까 빚이 지는 거죠. 이 빚은 단순히 살림 보태느라고 진 빚은 아니었다. 한동문은 허황하고 해픈 값을 하느라 술과 노름을 술술이 좋아하였다. 1년 농사를 지어야 할 1년 가게 번년이 뭐예요? 어떤 이런 결과 상태가 훤히 들어보이는 모자란데 거기다 술 먹고 노름하니 늘어가는 빚밖에 있을 것이 없었다. 그죠? 음. 그래서 이 한동문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맷갓을 한생호는 길천이에다. 자, 맷갓은 아까 뭐라 했어? 맷갓? 산판. 나무를, 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이에요. 이 맷갓, 산, 나무. 생호는 길천이에게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한 비싼 값을 팔아넘겼다. 뭐 산을 팔아넘겼나 봐. 어, 그죠?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아주 한다한 살림이 되었다. 예, 좋은 산이 된 거예요. 늙은이의 총기요. 노늘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 미처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마침 전신죽감에 쪽쪽 꽂은 낙엽송이 총총이 섰다. 백이 아까워 보이는 나무였다. 한 서너 이나가 벌목꾼들 하는 선원 인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 눕히고 일변 우죽치고 한다. 이제 나무를 자르는 거죠. 이놈 이 보란당 놈들 이 맥값 벌명한 놈이 어떤 놈이냐? 이 남의 산에 왜
배냐 이런 얘기죠.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이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보았다. 이놈 너르구나. 한생원이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다들려주면서 한 대 갈길 듯 지팡이 들러맨다. 명색이 읍내 사람이라 촌농투성에게 무단히 해거 괴상하고 얄궂은 짓 당하면서 공수하거나 절하거나 우돈을 모실 때 두 손을 모아 짚는 것 공손히 늙은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한동문이 자신이 길천에 팔았던 맷가세에서 누군가 벌목하는 것을 알고 벌목주인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팔았는데 깜빡한 거죠.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한동문이 화를 내는 영문을 보는 이놈 내가 왜 이 맷갓을 손대느냐 무슨 상관이여 어찌 이놈이 상관하느냐 네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동문 맷갓이다 이놈아 허허 내 별꼴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러 거들랑 고이 삭히진 아니오구서 나이끼에 먹은 것이 왜 남의 일하는 데 와서 행하기 늙으니 그러니까 술도 안 먹으면서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다리 뼈다고 부질러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오냐 이놈아 날 죽여라 너 죽고 너고 나고 죽자. 대체 내력 말해 뭐해요? 무엇 때문에 야련지 내력이나 말해요. 얘기나 해라 이러죠. 어, 이 맷갓이 그새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 독립됐으니까 인전 내 것이란 말이야. 한동문이 맷갓 자신이 되찾았다 생각하는 거죠. 조선이 독립되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동문인 것이 되고 길천인들 일인들은 땅을 재단 내놓고 각간 그전 임자가 도로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일본어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이건 내 거 아니냐. 일본 사람 갔으니까. 오 인혁이 이 몇간 전에 길천이한테 팔았다. 그랬으니까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하니까 인혁이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길천에 팔은 길천이 일본한테 팔았으니까 이거 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개 먹 같은 소리 안전에 앵간치도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뻐젓이 길천 농장 살림 관린 강태식한테서 10%원 돈 2천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돈을 받고 맥간을 판 한동문이 맥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영남이 맥간 소유자가 된 이유죠. 강태식이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인지 알까? 이미 팔아먹었는데 자기 거라 생각하는 거죠. 한동문 맥간 소유권 자신 주장했던 하는 영남 갈등하는 거죠. 8.15 직후 낡은 법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따서 입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 가지고 1인 재산을 부당히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삼판 사건과 시대적 상황. 그러니까 뭐야? 일본 사람 밑에서 있다가 일본 사람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자기 소유권을 유지해서 자기 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 재산을 조선 사람이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세권은 그 논 일곱 마지기 길천에 팔았던 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세원에게는 그런 재력, 재산의 능력이죠. 억건이야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도 불합리한 처사였다.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 쫓아갔다. 한동문이 길천에게 판 논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구장에 찾아가는 거죠. 그래 1인들이 죄다 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했다면서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 쉬우리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팔고 이제 그것을 산 사람이 소유권 주장하게 되는 거죠.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이 대답이었어.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은 했는고?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엇야 말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 1인이 내놓고 가는 땅, 내 땅을 저기 먹어들어. 어? 그게 나라야? 국가에 대한 한동문의 불신과 원망이죠.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 어디서 툭 튀어갖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뺏어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든가.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맷갓이란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한동훈 논과 맷갓 삼판 산이죠.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갔으니까 도로 내 것 대 옳지. 무슨 말이야? 걸 무슨 타겟 나라가 빼서 영으로 뺏는 영으로 들어. 그러니까 그걸 무슨 이유로 나라가 그걸 가져가냐 이런 얘기죠. 한생호는 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거랍니다. 해방이 농가 매가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동문 구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EBS 수특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제 옛날에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중간 부분이 나오니까 이 정도로 좀 의미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고 금요일 날 또 봅시다. 안녕.